미국 대도시들의 주택 렌트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집값과 모기지 이자율 급등으로 주택 거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새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비상사태 선언은 하지 않아 효과를 거둘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의료검사나 장비를 구입하도록 유도해 12억 달러를 챙긴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 공화당 후보의 트럼프 충성파 댄 콕스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주택 거래는 감소하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6월의 기존 주택 판매는 전달보다 5.4%, 전년보다 14.2%나 줄어들었으나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13.4% 올라 중위 가격이 41만 6천 달러로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 중 하나인 주택시장에선 집값과 모기지 이자율의 급등으로 거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아직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주택가격은 6월에 41만 6천 달러로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5월에 40만 8,400달러에서 더 오른 것이자 1년 전에 비하면 13.4% 인상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일 경우 프레디맥 기준으로 5.51%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에 2.88%였던 모기지 이자율이 거의 2배나 높아진 겁니다. 주택가격 상승과 모기지 이자율의 급등으로 주택을 사고 파는 거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의 기존 주택 판매는 6월에 연율로 512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5.4%, 1년 전에 비하면 14.2%나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2020년 6월 이래 최저치로 냉각된 것입니다. 주택시장이 냉각되고 있지만 미국에선 아직도 내 집을 사려는 수요가 팔려는 공급보다 훨씬 많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팔려고 나온 주택들은 6월 기준 126만 채로 5월보다는 9.6% 늘어났지만 아직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온 주택 매물은 단 14일 만에 팔리고 있어 2011년 이래 최단 시일 내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주택시장에서는 묻지마 모기지로 무분별하게 대출해줬다가 한꺼번에 부도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금융시장의 붕괴로 이어졌던 2008년의 대불경기 때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매우 까다로운 절차로 철저하게 소득을 증명하며 주택 모기지를 대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묻지마 모기지 대출로 무너진 서브프라임 사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주택시장이 비교적 견고해 유례 없이 강한 고용시장과 함께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주거와 일자리만 안정되면 미국인들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의 삼중고 속에서도 소비를 다소 줄이더라도 지갑을 완전히 닫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민 소비 지출이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급격한 추락은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주택 렌트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어 서민 생활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는 1년간 렌트비가 무려 40%나 급등했으며 뉴욕 맨하튼의 평균 렌트비는 5천 달러를 넘어서는 등 주거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가계 지출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가 렌트비나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대폭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내 집 마련에 앞서 세대로 살아야 하는 세입자들의 렌트비는 대도시들일수록 천정부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평균 렌트비는 5월을 기준으로 1년 동안 13.9%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렌트비도 처음으로 2,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메가시티들의 렌트비가 급등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렌트비 인상률로는 마이애미가 단연 선두이며 비싼 렌트비로는 뉴욕시 맨하튼이 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는 1년 동안 렌트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9.5%나 급등해 평균 렌트비가 2,43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플로리다 올랜도인데 1년간 24.8% 올라
평균 렌트비가 1,904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위는 네바다 라스베이거스로 16.7% 인상돼 2,11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애리조나 피닉스로 16.6% 올라 평균 2,066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5위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로 16.5% 인상돼 3,229달러로 뛰어올랐습니다. 6위는 조지아 애틀랜타로 14.8% 올라 1,68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1년간 10.9% 올라 공동 13위를 기록하며 평균 렌트비가 3,219달러로 올라갔습니다. 뉴욕은 8.6% 올라 16위를 기록하며 평균 렌트비가 2,832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알링턴, 알렉산드리아 등 수도권은 1년간 8.4% 올라 17위를 기록하며 평균 렌트비가 2,601달러로 올라갔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렌트비는 6월과 7월에도 지속해서 오른 것으로 렌트닷컴이 집계하고 있어 끝을 모르고 인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은 대도시들의 렌트비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어 보다 싼 교외 외곽이나 아예 주거비가 저렴한 남부 지역 등으로 이주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민주당 진영에서 요구해온 비상사태 선언은 하지 않아 효과를 거둘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환경 규제를 어렵게 하는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지원책마저 무산되자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어서 공약 달성이 극히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례없는 폭염이 유럽과 미국 등 지구촌에 덮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처와 에너지 전환책이 매우 시급해졌으나 바이든 민주당은 별다른 대책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첫째, 23억 달러를 제공해 미 전역의 커뮤니티들이 천재지변에 미리 준비하도록 홍수 통제를 확충하고 빌딩 개조 등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연방내무부의 지시에 멕시코만 등지에서의 풍력발전 지역을 확보키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멕시코만과 플로리다 연안, 동부 대서양 연안 등지에서 2030년까지 30기가와트의 풍력발전을 확충해 30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클린 에너지 비율을 높여나간다는 보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과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기후 비상사태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연방자금을 대규모로 사용하고 각종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이를 외면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했더라면 연방자금을 클린에너지 전환에 대거 전용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석유와 가스의 시출을 중단시키고 화석연료도 제한하는 특단의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대기오염을 5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대내외 천명해 놓고 있으나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지난달 환경 규제를 제한하는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연방의회에서 추진해온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책이 사실상 무산돼 목표 달성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독자 가결하려던 기후변화 대처와 에너지 전환책은 당초 5,550억 달러를 투자하려다가 3,000억 달러로 대폭 줄이고도 열세를 쥐고 있던 조 맨신 상원의원의 거부로 끝내 전기차 세제 혜택 등이 좌초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의료검사나 장비 구입을 유도하고 의료보험의 부당 청구에 12억 달러의 부당이익을 챙긴 30여 명의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연방법무부에 단속된 이들은 마케팅 회사들과 원격 진료가 가능한 헬스케어 회사들, 또 일부 의료인들에게 수수료나 뇌물을 건네고 환자들에게는 불필요한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거대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틈새를 악용한 기발한 사기 행각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환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의료 검사를 받게 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메디케어나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겨온 헬스케어 업주 36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36명이 텔레마케팅 회사 등에게 건넨 수수료나 뇌물은 1,600만 달러인데 비해 챙긴 부당 이익은 무려 12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연방법무부는 밝혔습니다. 1,60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100배에 가까운 12억 달러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기 사업을 해온 겁니다. 미주리주에서 여러 곳의 의료 검사실을 운영해온 한 업자는 마케팅 회사와 계약을 맺었고 이 회사는 원격 진료를 하는 의료 업체와 의료진들로부터 환자들을 소개받아 심혈관 검사나 유전자 검사 등을 무료로 검사해준다고 제의했습니다. 환자들은 의료진과 전혀 상담도 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데도 무료라는 말에 의료 검사를 받거나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들 업자들은 이 검사 기록과 장비 구입 자료를 메디케어 당국이나 민간 보험회사들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고 의료비를 받아 챙기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한 번도 직접 진료나 상담을 받지 않아 권유하는 의료 검사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조차 모르고 공짜라는 말에 의료 검사를 받아 사기 헬스케어 사업을 도운 셈이 됐습니다. 원격 진료가 가능한 회사들과 일부 의료진들은 마구잡이로 온라인 처방과 환자 리퍼럴을 남발해주고 불법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 업자는 불필요한 검사와 장비 구입으로 1억 7,400만 달러나 부당이익을 챙겨 고급차와 호화요트, 부동산 등에 투자해 돈 세탁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지난해에도 부당이득을 챙긴 138명을 기소했는데 부당이득 총 규모가 1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36명이 12억 달러를 챙긴 것으로 적발해 헬스케어 사기 사업이 덩치가 훨씬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메릴랜드 주지사에 도전할 공화당 후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지지한 댄 콕스 후보가 레리 호건 현 주지사가 지원한 켈리 슐츠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충성파 공화당 후보는 그러나 민주당 아성인 메릴랜드에서 민주당 주지사 후보까지 꺾고 퇴임하는 호건 주지사의 후임에 오를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사위 레리 호건 주지사가 재선을 끝으로 퇴임함에 따라 메릴랜드 주지사 자리를 어느 당에서 차지할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후보에 트럼프 충성파 후보가 선출될지 현직 주지사가 미는 온건파가 뽑힐지 관심이 집중돼 왔습니다. 화요일에 실시된 메릴랜드의 공화당 주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서는 트럼프 충성파로 꼽히는 댄 콕스 후보가 레리 호건 현 주지사가 미뤄온 켈리 슐츠 후보를 56대 40%로 압도해 승리했습니다. 댄 콕스 후보는 올해 47세로 초선 메릴랜드 주 하원 의원인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엔도스먼트, 즉 공식 지지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는 2020년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바이든의 당선을 인정치 않고 1월 6일 의사당 점거 시위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전세버스까지 지원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실망스런 패배를 당한 켈리 슐츠 후보는 레리 호건 현 주지사 아래서 상무장관을 지냈다가 이번에 주지사 후보에 도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반트럼프 노선을 공개적으로 걸어온 레리 호건 현 주지사가 대리전을 치렀으나 트럼프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자신의 후임 자리를 놓고 겨룬 공화당 경선에서 내세웠던 측근이 패배함으로써 레리 호건 현 주지사의 정치 영향력이 의심받게 돼 본인의 차기 대선 출마에도 부정적인 여파가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는 최근 트럼프도 바이든도 둘 다 안 된다고 밝혀 자신이 주지사 재선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 퇴임한 후 2024년 차기 대선을 위한 공화당 경선에 뛰어들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 재출마를 조기에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엔도스한 댄 콕스 공화당 후보가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레리 호건 주지사의 후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흑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웨슬리 무어 후보가 연방 노동장관을 지낸 톰 페레즈 후보를 10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서고 있으나 우편 투표와 드롭박스에 대한 개표는 21일 이후에나 실시돼 아직 승자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메릴랜드에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30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후보를 물리친 민주당 아성이어서 공화당의 레리 호건 주지사가 8년 만에 물러나는 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